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설인입니다. 저는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주요 용어 및 전환기간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그간 받은 질문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 1 CBAM 주요 용어입니다. 설명드릴 CBAM 주요 용어 7개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 승인된 CBAM 신고인이 CBAM 등록부를 통해서 CBAM 신고서에 특정 내재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특정 내재 배출량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EU ETS 기반으로 산정한 제품당 무상 할당량입니다. 이때 특정 내재 배출량이 EU ETS 기반으로 산정한 제품당 무상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CBAM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AM 인증서에 대해서 제3국에서 기지불한 탄소 가격을 제외하고 CBAM 인증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내재 배출량의 산정 과정에 대해서 검증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고와 관련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첫 번째 CBAM 신고인입니다. CBAM 신고인은 기존 상품의 수출 과정에서 세관에서 신고를 담당하는 사람을 CBAM 신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BAM 신고인은 수입업자 또는 세관 대리인이 맡게 되는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CBAM 등록부를 통해서 집행위원회, 관할당국, 세관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당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관할당국은 집행위원회와 협업하도록 EU 회원국마다 국가 내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선 발표에서 관할당국이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CBAM 신고인이 예를 들어서 EU 회원국 중 벨기에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였을 때 관할당국은 벨기에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CBAM 신고인은 기존 수입 과정과 마찬가지로 제3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CBAM에서는 제3국 사업장으로부터 내재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여 CBAM 등록부 상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재 배출량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집행위원회와 관할당국은 정보를 교환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CBAM 등록부입니다. CBAM 등록부는 일종의 세관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며 규정 제14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CBAM 등록부는 승인된 CBAM 신고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에오리 번호, CBAM 계정 번호, 그리고 CBAM 인증서에 관련된 사항을 저장하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부에 대해서는 24년 3분기 중 이행 규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BAM 신고인은 CBAM 등록부 상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 승인 신청과 관련된 이행 규정 또한 24년 3분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CBAM 신고인은 CBAM 등록부에 CBAM 신고서와 CBAM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BAM 등록부를 통해서 CBAM 신고인은 제3국 사업자 및 사업장의 정보, 관할당국 정보, 그리고 CBAM 계정을 부여받게 되며 집행위원회의 사실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재 배출량입니다. 내재 배출량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라고 보시면 되며, 이때 특정 내재 배출량 또는 고유 내재 배출량이라고 부르게 되는 Specific Embedded Emission이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상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톤당 배출된 CO2 환산톤
또는 전기와 같은 경우에는 메가와트 시당 CO2 환산톤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CBAM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입니다. 이때 CBAM 대상 업체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CBAM 대상인지를 확인하시려면은 규정 부속서 1에 시행 코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 코드를 보시고 해당 시행 코드로 EU로 수출하시는 기업분들은 CBAM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며 철강 제품을 가공해서 선박이나 전자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시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 코드를 보시고도 아직 잘 모르겠다 싶은 기업분들께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제시될 컴파스 홈페이지에 컴파스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은 22년 EU 수출 기준으로 해당 업체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어느 범위까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공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스코프1 그리고 스코프1 전체와 외부 전력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 스코프2의 일부 그리고 투입 원료 생산 시 배출되는 기타 간접 배출 스코프3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투입 원료를 어디까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셨는데 투입 원료라 함은 이 투입 원료 자체가 CBAM 대상이거나 또는 이행규정 부속서 2에 제시되어 있는 관련 원료 물질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외에서의 상품 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행규정 제4조의 내재 배출량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더 안은 25년 2분기에 이행규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방법 1을 통해서 내재 배출량을 계산해야 하나 제3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방법 2와 방법 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KETS 대상 기업에서는 방법 2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EU ETS에 의한 방법 1과 방법 KETS에 의한 방법 2의 차이는 계산식 자체는 같으나 산정 범위와 배출 개수의 차이가 있어 방법 1과 방법 2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KETS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방법 3에 의해서 기본값을 사용하여 내재 배출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값의 사용 기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직접 내재 배출량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방법 1만을 사용해야 하나 간접 내재 배출량에 대해서는 기본값 적용이 우선이기 때문에 24년 7월 30일이 지난 후에도 간접 내재 배출량 산정 시엔 기본값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규정 제5조에서 추정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복합 상품의 총 내재 배출량이 20% 미만인 경우 추정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다운스트림 프로덕트의 마지막 생산 단계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환 기간까지만 추정값을 사용해 보고 의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EU ETS입니다. EU ETS에서는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이에 대해서 기준값을 초과할 경우에 직접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국 사업장에 대해서 EU가 직접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이 값이 기준값을 넘을 경우에 과세를 하는 것이 EU CBAM입니다. 이때
기준값이 되는 값이 EU ETS 기반으로 산정한 제품당 무상 할당량입니다. 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25년 2분기에 이행 규정이 나와봐야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EU ETS와 K ETS의 가격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 23년 9월 초에 K ETS 가격은 8,000원 정도였던 반면 EU ETS의 가격은 12만 원 이상으로 15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2월 규제를 제한하면서 공급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이 낮은 K ETS 가격은 뒤에서 설명드릴 기지불 탄소 가격 인증 시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CBAM 인증서와 탄소 가격입니다. CBAM 인증서란 CO2 환산 1톤 단위의 일종의 상품으로서 특정 내재 배출량이 EU ETS 기반으로 산정한 제품당 무상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CBAM 인증서는 공통 중앙 플랫폼상에서 EU ETS 주간 평균 경매가로 구입하실 수 있으며 26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인증서와 관련되어서는 25년 2분기에 이행 규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의 구매량에 대해서 제3국에서 기지불한 탄소 가격을 인정하여 이 기지불한 탄소 가격만큼을 차감하여 CBAM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EU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기지불한 탄소 가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K ETS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관련 이행 규정은 25년 2분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여섯 번째로 검증입니다. CBAM은 내재 배출량을 산정한 과정이 적합한지에 대해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 검증인이 사업장을 연 1회 방문하여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검증 보고서를 CBAM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이 검증에 대한 이행 규정은 24년 3분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과징금입니다. 다른 규제와 마찬가지로 CBAM 또한 미이행에 대해 과징금 규정이 있는데 확정 기간 중에는 CBAM 인증서를 미제출한 경우에 대해서 CO2 환산톤당 40유로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23년 10월부터인 전환 기간 중에는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미준수하였거나 관할 당국의 CBAM 보고서 시정 조치를 미이행하였을 경우 CO2 환산톤당 10에서 50유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고 기한을 6개월 이상 초과 또는 2회 연속 부정확한 보고를 제출 시 더 높은 과징금이 예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파트 2 전환기간 CBAM 보고서입니다. CBAM은 이제 기간에 따라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환기간은 확정기간을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파트 1에서는 확정기간의 용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정기간 중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CBAM 등록부 상에 CBAM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환기간에는 보고신고인이 CBAM 전환 등록부에 CBAM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어가 다른 만큼 의무의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전환기간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측정하고 분기별로 특정 내재 배출량과 기지불한 탄소 가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정기간 중에는 온실가스의 측정과 연 1회 보고 그리고 연 1회 현장 검증 및 검증 보고서의 제출, CBAM 인증서도 구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로 CBAM 보고서 제출 주기입니다.
전환 기간인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는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총 9번의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행 규정 제9조를 보시면 보고서의 변경 및 시정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정이 가능하며 첫 두 개의 이 전환 기간의 목적 자체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므로 첫 두 개의 보고서는 24년 7월 31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내재 배출량의 산정 방법이 방법 2와 방법 3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CBAM 전환 등록부입니다. CBAM 전환 등록부는 일렉트로닉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전환기간 CBAM 보고서 취합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공개 상태인데 지금 6개 업종별로 진행 중인 웨비나에서 이 CBAM 전환 등록부의 형태를 일부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전환 등록부는 10월 1일자로 공개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웨비나와 트레이닝 제공을 통해 이 CBAM 전환 등록부 사용 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니 교육을 받으시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CBAM 보고서 제출 정보입니다. CBAM 대상 품목을 직접 수출하는 제조기업이나 무역회사에서는 전환기간 이행규정 부속서 1을 참고하시어 CBAM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상품을 이제 다른 무역회사 등을 통해 수출하시는 제조기업은 수입업자나 세관 대리인이 요구하는 배출량 통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9월 14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이 3-1, 3-2에 대해서 각각의 정보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컴파스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시면 동영상과 강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재 배출량 산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한국품질재단 강영경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저는 일단 EU에서 배포한 CBAM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이 이렇게 제공이 되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필수적인 정보, 옵셔널한 정보를 입력하시면은 내재 배출량을 계산하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템플릿을 이용하실 때에는 연속 공정을 분리하셔서 입력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환 기간에 대한 요약 정리입니다. 전환 기간에는 이제 CBAM 대상 상품을 생산 또는 수출하는 회사에서 23년 10월 1일부터 CBAM 전환 등록부를 통해 CBAM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CBAM 보고서에는 특정 내재 배출량의 산정 및 CBAM 보고서 구성 요소 등에 대해서 기입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이는 EU 수출 및 CBAM 과징금 면피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만든 CBAM 가이드라인 초안이 컴파스 홈페이지 내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완성본이 아니고 주 단위로 최신 내용을 반영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항상 최신본을 활용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에서도 10월 초부터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콜센터를 통해서는 내재 배출량 산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여기 제시된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 시스템 콜센터에서는 CBAM 규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